글로벌 마켓에서 단 하루 만에 정말 완전히 다른 네 가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이 엄청난 기술주 붐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지정학적 위기? 그러니까 전쟁 직전의 상황과 쾅 하고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건 정말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용했던 주말 사이에 전 세계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지어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라 책임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중국은 당연히 이건 패권주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정말 순식간에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겁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는데 월요일 아침 가장 먼저 문을 연 아시아 시장의 반응은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예요. 시장은 이 엄청난 지정학적 위기를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3.43%나 폭등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이 기대감이 모든 불안감을 그냥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케이 지수 역시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은 전쟁의 공포,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술주에 대한 뜨거운 열기로만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AI와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이 아시아 시장 전체에 훈풍을 불어넣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무려 2조 1천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AI 칩 자회사를 상장한다는 뉴스 하나에 주가가 20%나 폭등했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기술주 랠리 앞에서 전쟁 위기 같은 건 그냥 배경소음,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가 기술의 미래에 흠뻑 취해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죠. 유럽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하드파워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아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힘의 논리입니다. 유럽 투자자들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어요. 아, 이제 하드파워의 시대가 오는구나. 베네수엘라 사태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본 겁니다. 그 결과 방산주와 에너지주가 그야말로 폭등했고요. 이걸 동력으로 범유럽 지수인 STOX 600은 사상 최초로 600선을 뚫어버렸습니다. 분쟁이 특정 산업에는 오히려 엄청난 호재가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유럽이 기술주를 완전히 외면한 건 아니에요. 반도체 장비의 절대 강자죠. ASM의 주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 유럽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뭐니 해도 하드파워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 사건의 진원지인 미국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아시아의 기술 악관론과 유럽의 하드파워 논리가 아주 기묘하게 뒤섞이면서 정말 가장 복잡하고 모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시장의 분열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다 하면서 투자자들이 금,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미친 듯이 몰려갔어요. 금값은 3%, 은값은 무려 8%나 폭등했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에너지랑 방산주는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공포와 탐욕이 한 시장 안에서 말 그대로 충돌한 거죠. 정말 역설적인 풍경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논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쉐보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을 되찾을 수 있겠다 하는 탐욕. 둘째, 아니야, 그래도 전쟁은 무서워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도망치는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아,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네? 시장에 돈이 더 풀리겠구나 하는 희망. 이 세 가지가 뒤엉켜서 시장을 흔든 겁니다.
심지어 연준의 핵심 인물인 닐 카시카리 총재조차 이번 사태의 리스크는 결국 유가를 통해 나타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죠. 자, 정말 정신없었던 하루였죠? 그럼 이 혼돈의 하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똑같은 사건 하나를 보고 새 대륙이 완전히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아시아는 기술이 미래다 외쳤고 유럽은 결국 힘이 현실이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미국은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날 시장을 압도했던 이 기술주 랠리에 대해서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런 경고를 남겼어요. 지금 AI 붐은 초기 버블 단계일 수 있다. 이 뜨거운 열기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먼지가 다란지고 났을 때 과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뒤흔드는 혼란일까요? 단 하루 동안의 시장은 우리에게 이 두 거대한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